시동 걸리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S모드에서는 벌써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요. 차량 움직임 자체가 이미 엔진 사운드부터 이미 다르고요. 이미 차가 벌써 튀어나갑니다. 근데 브레이킹 감각이 빠른 주행 차량의 느낌을 받쳐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벤츠 차량은 이런 뭐 소재에서부터 철의 날카로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행 느낌도 더불어서 어떤 날카로운 그런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좁은 차는 분명 아니고 유려한 그 쿠페 디자인이 실내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길이가 중형차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거의 제법 근접한 그런 차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핸들링이 살짝 묵직한 맛은 있습니다. 차체 느낌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가볍습니다. 매우 정숙하고 노면음이 조금 들려오지 엔진음은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칼칼한 벤츠 차량 특유의 그런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고, 지금 에코 모드에서 한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뿐합니다. 주행시 느낌은 마치 무거운 신발을 신은 것과 같은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고, 차량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노면을 초 단위로 몇 번을 관찰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나간 흔적에 남는 그런 그래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가속과 제동력을 수치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엔진 출력의 수치가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토크도 수치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 모드입니다.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들끓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성격이 확연히 변하네요. 엔진룸은 가스리프트 형식이고, 스티어링 휠은 두껍고 딱딱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차량 성격이 스포티한 주행이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나 주행 느낌에서 스포티한 차량 느낌이기 때문에 핸들에서도 그런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쪽이 많이 움푹 파여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재질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바로 패들 시프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이고요 18인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이 부분,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이 부분의 높이는 적당하고 거리감도 조금 있어서 가깝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다이내믹 셀렉트를 들어가면 인디비주얼 설정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주행 모드 뭐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스티어링을
ESP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은 이렇게 켜게 되는데 위치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상등을 작동시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기판의 그래픽이 매우 선명하고 감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반절 주행 시 이 장치를 조작하게 되는데요. 살짝 하는 것과 한 번에 쑥 밀리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 이 조작 느낌이 딱 벤츠 차량의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에서 칼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들고요. 이쪽은 이제 계기판, 이쪽은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게 됩니다. 계기판 그 설정 조절은 이 햅틱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기판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햅틱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쪽 조작은 여기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쪽이 마우스 역할을 하고요. 이게 백 버튼이고, 이게 홈으로 가는. 이 부분은 정말 고급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언어로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언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색상을 멀티 컬러에서 오션 블루, 퍼플 스카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송풍구는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지금은 살구색이고,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뜨게 됩니다.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버튼 느낌은 딱 벤츠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철썩철썩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에코가 있고, 그 다음에 컴포트, 스포트, 인디비주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스티어링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스티치, 이런 부분에서도 스포티함과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보이고요. 무선 충전하는 이곳까지의 거리가 좀 많이 가깝지는 않습니다. 컵홀더가 여기에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 주행 모드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드 변경이 원치 않게 이뤄지는 일이 있었고요. 흥량 조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여기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풍량 단계를 올릴 때 이렇게 물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기는 문을 락을 거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게 주행 느낌에서도 이렇게 소형차의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중형차 정도의 그런 크기가 전해지고요. 폭 느낌은 좁은 느낌이 들긴 한데, 실제 탔을 때는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헤드램프 크기가 좀 크고, 그리고 이 헤드램프에서는 인피니티 차량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고개를 낮추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또 라디에이터 그릴은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예술작품 같습니다.
이게 차에서 내려서 봐도 이 지면에서 차체의 윗판까지 높이가 낮다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프리미스 도어 형태입니다. 손잡이가 낮은 곳에 있고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손잡이의 느낌은 그렇게 다른 고급차의 느낌처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짝이 옆으로 이렇게 넓은 모습도 스포츠카 같고 내릴 때 느낌도 마치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그런 느낌을 전해봤습니다. 차량이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인지 여기 2열 도어를 열 때 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2열을 탈 때 보니까 몸이 여기 시트에 걸리고 확실히 좁습니다. CLA 250이라고 적힌 레터링은 적당한 크기고 그 옆에 포매틱이 보이고요. 이런 라인은 벤츠 세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후면 디자인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브레이크 등은 여기 상단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머플러도 실제로 뚫려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뚫려있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도어는 이런 식으로 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리고 턱이 많이 좀 높은 편이고 트렁크 내부는 깊고 이렇게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짐을 많이 높게 실었을 때 짐이 걸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닫게 되는데 그립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실내에서 문 닫는 느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한번 움직입니다. 팔걸이 부분이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창틀과 이 대시보드의 높이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진짜 알루미늄 재질 같은 느낌을 전해받게 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많이 작고요. 여기 두 줄의 비드가 보이고요. 룸미러는 많이 좀 싼 티가 나네요. 의외로.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에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요. 여기 3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좀 낮게 위치해 있고 또 이쪽에 보조석에도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시거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1열의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꼽았을 때 꼽았을 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꼽았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단부는 재질이 미끄러지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팔을 둘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단자가 2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일체형이고요. 이런 사이드 서포트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느낌은 머리 부분은 많이 딱딱한 편이고 이 알칸타라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형태 자체는 스포츠카의 시트의 모습이지만 편안함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이렇게 넓혔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 켜지고 차츰 꺼지는 그런 형태고요. 마치 보석 같습니다. 통풍 시트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 이쪽에 열선, 3단계 열선 시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2열 창이 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는 살짝 준 편인데 머리가 이렇게 닿진 않지만 주먹 하나가 찡기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무릎이 딱 붙습니다. 붙고 발공간도 무척 비좁고요. 그리고 여기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탈 수는 있는데 머리 공간은 뭐 괜찮은데 무릎하고 여기 발 공간이 많이 좀 찡기네요. 일체형 시트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카의 느낌을 연상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소픽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이렇게 빨간색의 스티치를 볼 수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문이 닫히고요. 소재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미끄러지진 않겠습니다. 해당 명칭 밑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속 효율성이 더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에코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주행 효율성이 하얀색으로 변해 있고 가속 효율성이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가 100m 앞에 있는지 50m 앞에 있는지 수치화되어 있어서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차가 점점 이렇게 0m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차가 삼락하니까 이미지도 같이 앞으로 가는 모습이 표시가 되고 있네요. 이 표시는 무릎 에어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 조수석에 동반석에 에어백 비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차량은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몸이 걸리는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창 열리는 속도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운전석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쪽에는 카메라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 250 포매틱입니다.